지난 시간에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한 이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내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우는 것도 제대로 비워야 된다. 채우는 것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마음을 닦고 제대로 땅을 밟고 제대로 걸어야만 내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복원돼서 내가 고통과 질병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자연치유 제대로 건강법은 제대로 비우기로부터 시작한다. 자, 우리가 그릇에 담겨있는 오래된 물을 비워야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먼저 비우고 난 후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오래된 물을 비우지 않고 채우게 되면 그 물이 희석은 되지만 그 오염된 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비워야 되냐? 100조 개의 세포가 떠있는 말초 혈액 공간의 체액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자, 왼쪽에 보는 이 이미지가 이걸 모형화한 건데, 여기에 보이는 게 실핏줄이고요. 모세혈관이고, 거기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그게 체액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것을 혈액순환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미지한 거죠. 그래서 혈액이 흘러 들어와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조직세포라고 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 안에 세포핵이 있는 이 부분들에 산소와 영양소를 내려놓고 여기에 오염된 그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끌고 나가는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조 개의 세포가 떠 있는 말초 혈액 공간의 이 체액을 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체액의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그 체액의 항물질이에요. 우리가 소위 뭐 독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독소라는 건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외부 독소가 있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 독소가 있는데, 여하의 그 두 가지의 내부 독소든 외부 독소는 결국은 그게 항물질이에요. 이 항물질이 체액을 오염시키면 이게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좀 더 이미지를 여러분들 내 좀 더 이미지를 좀 명확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자궁경부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자궁경부 세포입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그 약간 핑크빛으로 보이는 세포가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세포 핵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이 그게 체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이 병리 현상이 생기면 이 세포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병리 현상들이 더 심화되면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이런 형태로 무한 정식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그런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느냐 그러면, 암세포는 암줄기세포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임상의 결과로는 암줄기세포는 항암제를 가지고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내성만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걸 퇴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암세포가 왜 이렇게 생기느냐? 또 세포가 왜 병리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항물질로부터 계속 그 항물질 오염된 항물질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항물질을 우리가 이거를 먼저 비워야 되는데 자, 암을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항물질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은 해결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은 항물질이다. 그럼 우리가 항물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역사적으로도 한번 우리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항물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을까? 1920년 석유를 정제하다가 배기가스에서 우연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발견합니다. 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석유로부터 분자 구조를 간단히 바꾸는 정제 합성법으로 수천 종류의 합성 항물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천 종류의 합성 항물이 우리 자신의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1920년이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불과 100년 전이죠. 100년 동안 이 수많은 합성화학 물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과 질병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학물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있냐? 미국에는 독성물질관리법이라고 Toxic Substance Control Act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냐 그러면 1976년에 제정됐어요.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이 이 독성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최근이죠. 3월에 고지한 이 인벤토리를 보면 화학물질이 86,631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 절반인 42,039가지죠. 그러면 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4만 개가 넘는 이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 테스트를 받은 거는 한 200가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그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 테스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그 1976년부터 이게 이제 그 등록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한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자, 1982년도에 이 등록된 항물질이 약 6만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푸른색이 1979년 이전 공개된 상용화된 항물질 인벤토리입니다. 그런데 2009년 이 한 20년 좀 넘었죠. 30년은 잘 안 되는데 그때 1979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개되어 새롭게 등재된 상용화 인벤토리가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밀 인벤토리에 등재된 새로운 항물질. 이거는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2016년도에 6만 개가 8만 개가 조금 넘죠. 근데 2022년 6년 후에 8만 6천 개가 가지수가 넘으니까 매년 500에서 1000개 정도의 새로운 항물질이 미국 TSCA 인벤토리로 등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재된 것도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항물질의 등록비 평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1일 달에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방식보다는 유럽의 RACH 리치 체계와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항물질을 허가 제한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된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불과 6년 전이에요. 우리는 6년 전까지는 이 항물질을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방치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항물질은 우리가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그것도 다 항물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약처가 식품공전 해설서라는 걸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이 615가지예요. 식품 첨가물의 거의 대부분은 석유에서 합성한 항물질입니다. 자, 또 우리가 대부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도 거의 대부분이 석유에서 추출한 항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샴푸, 치약, 바디용품을 통해서 파라벤 같은 방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 등의 유해 항물질이 끊임없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항물질들은 남자보다는 여자들 경우에 또 여자들이 이런 걸 많이 쓰죠. 화장품, 샴푸 뭐 이런 것들, 바디용품을. 그러면 이게 이 환경 호르몬이 이거는 바깥으로 배출을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자들 생리불순, 생리통, 나중에 갱년기 됐을 때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가습기 살균제, 이거로 우리나라 인명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방기구 코팅제에 들어있는 가불하 합물, 욕실 세정제에 들어있는 다욕신,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알킬페놀,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 이게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들어있죠. 금속 캔의 내부 코팅제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우리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유해한 항물질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항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릴까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을 오염시킬까요? 이 항물질은 장내 생태계를 먼저 항폐화시킵니다. 이걸 영어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래요. 자, 항생제, 그리고 GMO 사료를 먹여 키운 소, 돼지, 닭, 거기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항생제나 성장 촉진 호르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단맛을 내는 과일 음료냐 모든 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가당, GMO 옥수수로부터 추출한 설탕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단 그런 인공 감미료죠. 거기에 글리포세이트 들어있다. 우리가 아프면 먹는 항약, 이것들이 들어가서 장내 생태계를 유해균 우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항물질이 들어오면, 자, 일단은 병원균도 죽이지만 유해균도 죽인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소화 흡수 불량을 일으킨다. 대장에서는 발효를 시키지 않고 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해균 우위 장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혈액이 오염되어 가지고 어혈이 생기고, 이 어혈은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그 체액에 떠 있는 조직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되고, 염증이 더 오래되면 종양이 되고, 종양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악성종양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저하되죠. 그러면 대장암도 걸리고, 또 면역 시스템이 저하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가 장에 누수가 일어나면 장염증이 생기고, 이게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이 항물질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 유해 항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여서 지속적으로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 아토피, 심장병, 뇌졸중, 치매, 생리통, 불임, 자폐증, 우울증 이러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항물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항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항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항물질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항물질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정기적으로 항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제가 제대로 비우기라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은 K-피크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항물질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내 몸에 최소한으로 그게 들어오도록 하고 또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